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새싹 내음을 들이마시는 일이 마치 숨 쉬듯 당연했는데 오늘 아침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두 다리가 돌기둥처럼 굳어버렸다면 어떠실까요? 갑작스레 등골이 서늘해지고 내가 정말 늙은 걸까 하는 낯설고 서글픈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한태성, 70살 정형외과 의사이며 40해째 새벽마다 병원 문을 열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의 다리와 무릎을 살피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가르는 진짜 변수는 심장도 혈압도 아니며 바로 두 다리라는 것. 그리고 두 다리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기 존재를 크게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처음 두드렸던 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70대 중반 농구 보조 코치였던 박준기 어르신, 80대 초반에도 직접 텃밭을 가꾸며 이웃에게 근채를 나누던 오말순 할머니, 그리고 66살의 은퇴 후 유럽 배낭여행을 꿈꾸던 서정대 선생님까지 이분들 모두 한순간의 방심, 짧은 미끄러짐으로 넘어진 뒤 몇 달 새 계단을 오르지 못하거나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매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충격 자체보다 방치가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데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 근육이 빠지고 혈액이 정체되며 입맛이 떨어져 부실한 식사가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곤 했지요. 그러나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처방이나 값비싼 기구가 아니라 지금 댁 안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무릎이 조금 쑤신다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마음을 접지 마시고 부디 천천히 한 줄씩 따라와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어느새 단단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든든히 받쳐줄 것이니까요. 먼저 피를 돌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아리는 흔히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발끝을 까딱할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조였다 풀리며 혈관을 짜주고 그 힘이 심장을 도와 피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스칠 때 혹은 신문을 펼칠 때 등받이가 낮은 의자 끝에 앉아 발목을 10차례쯤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간질간질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발등을 스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루 3번 잊지 않으려면 드라마 오프닝 음악이 흐를 때, 저녁 설거지 전,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드실 때를 약속 시각으로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을 번갈아 활용하는 족욕을 더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지근한 온수에 발을 잠시 담갔다가 물이 식어갈 즈음 찬물을 살포시 부어보세요. 따뜻함과 서늘함이 번갈아 혈관을 열고 닫으며 오랫동안 굳어있던 문을 두드립니다. 80살 민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나흘 실천하신 뒤 발끝이 얼음장 같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대야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소박한 비법이니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근육을 깨우는 일로 넘어갑니다. 보무도 당당한 근육은 결코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늘 강조하는 첫걸음은 의자 일어서기입니다. 식탁 의자를 하나 준비하시고 등을 가만히 기대었다가 양손을 허벅지 위에 살짝 얹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5번만 해도 숨이 차오르겠지만 사나흘 뒤면 6번, 한 달 뒤면 15번도 무리 없이 가능해집니다. 무릎이 살짝 당긴다 싶으면 그날은 거기서 멈추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잠시 쉬어도 기억을 잃지 않으니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동작을 원하시면 보이지 않는 의자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방 벽에 등을 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마치 낮은 의자에 앉은 듯 버팁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10까지 세었다가 일어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후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균형이 불안하실 때는 주방 조리대나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처음엔 5초도 버겁겠지만 석주가 지나면 30초쯤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균형 감각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으니 꾸준히 길러두시면 마음 건강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근육이 깨어났다면 몸을 짓는 재료인 식탁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3끼, 단백질 한 줌만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달걀 2개씩 챙겨 드시고 점심에는 참기름 한 방울 두른 시금치와 당근, 김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엔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을 구워 드시면 됩니다. 씁쓸한 부추나 들깨잎을 곁들이면 관절을 지켜주는 비타민이 자연스레 채워집니다. 간식이 당길 땐 바나나 반 개나 호두 5알을 입에 넣어 보세요. 흰 밀가루 과자나 달콤한 튀김은 관절에 불을 붙이는 주범이니 가급적 멀리하시면 좋습니다. 물 섭취는 하루 6잔이면 넉넉합니다. 커피를 즐기신다면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반드시 깨끗한 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이 관절 연골을 부드럽게 적시고 노폐물을 씻어내리는 가장 값싸면서도 확실한 치료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이 식단을 3달 지키신 뒤 진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6달 후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연골 손상 진행이 멈췄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기둥은 생활 리듬입니다. 좋은 음식과 운동도 습관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열매를 맺습니다. 집안이든 마당이든 눈에 잘 띄는 곳에 자그마한 알람 시계를 두고 30 울리게 해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까지 천천히 걸어 다녀오십시오. 길어야 2분, 짧으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하루 전체를 합치면 놀라운 이동 거리로 변합니다. 이는 정맥순환을 돕고 허리 통증을 줄이며 특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확 낮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앉을 때는 발바닥이 바닥을 편안히 누르고 무릎 각도가 90도쯤 되도록 의자 높이를 조정해 보세요. 다리를 꼬는 버릇이 있으시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스르륵 풀어주시고 신발은 발볼이 넓고 쿠션이 포근한 것으로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마다 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새 신발을 맞추듯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발이 눌리거나 비틀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가 붉게 기울 무렵에는 집 근처 골목을 10분만 걸어 보세요. 식사 뒤 소화를 돕고 남은 당분을 태워 밤잠까지 달콤해집니다. 바깥이 춥거나 길이 미끄럽다면 거실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종아리 펌프가 활발히 작동해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니까요. 이렇게 혈액순환, 근육, 영양, 생활 리듬,
내 기둥이 서로 맞물리면 몸 안에 선순환이 싹 틉니다. 피가 잘 돌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근육이 늘어나면 걷기가 한결 수월해져 생활 습관이 자연스레 활발해집니다. 건강한 식탁은 그 움직임을 뒤에서 든든히 받쳐줍니다. 박준기 어르신이 석 달 만에 벚꽃길을 1시간이나 거닐고 꽃향이 이렇게 짙은 줄 몰랐습니다 하고 두 눈을 붉히던 날, 저는 선순환이라는 말이 단순한 의학 용어를 넘어 삶을 다시 물들이는 마법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이 웅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82 장보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관절 골절로 넉 달 가까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웅크린 어깨로 다시는 못 걷는 건 아닌지 두려워요 하셨지만 저는 하루 2번 발목 펌프와 10번 의자 일어서기만 부탁드렸습니다. 반년 뒤 할머니는 손수 도시락을 싸서 손주 운동회에 참석하셨고 올해 봄엔 경로당 등산 모임에서 맨 앞줄을 걷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걷고 나니 안 걷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한마디는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뼈는 90이 넘어서도 새 조직을 만들고 근육은 100살에 다다라서도 자극을 주면 조금씩 두께를 늘립니다. 여기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 트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발목을 까딱까딱 해야지. 잠들기 전 알람을 맞춰야겠다. 저녁 상에 청경채를 한 줌 더 올려야지 하는 작지만 단단한 다짐이지요. 그 다짐은 마음속 독백으로만 남기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반드시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오늘부터 발목 펌프 100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골목 산책 10분 이어가겠습니다. 이 선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행동은 실체를 얻고 살아있는 약속이 됩니다. 거실 벽에 메모를 붙여도 좋고 휴대전화 일정표에 남겨도 좋으며 이 오디오북 댓글 안에 다짐을 적어 서로 눈도장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응원군이 되는 순간 실천 의지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의자 일어서기를 하며 서로 어깨를 토닥이고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과 휴일마다 발목 펌프 대결에 나서도 좋습니다. 운동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니까요. 몸이 웃으면 마음도 웃고 마음이 웃으면 다시 몸이 미소 짓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실 땐 간접 조명을 켜두어 어두운 발 디딤을 막아주시면 좋습니다. 거실 바닥에 전선이나 작은 러그가 방치돼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셔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세요. 또 구두보다 발을 감싸는 운동화를 신으시면 무릎 충격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살려줍니다. 집 안에 작은 골프공 하나를 두고 TV를 보실 때 발바닥으로 살살 굴려보세요. 발바닥 근막이 이완되며 종아리 경직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머뭇머뭇 들어올 때 발목 펌프로 가볍게 몸을 깨우고 간단한 미역국과 달걀로 속을 데우세요. 오전에는 종이 울릴 때마다 창문까지 걸어 다녀오고 점심엔 시금치 듬뿍 넣은 비빔밥으로 근육의 재료를 공급합니다. 오후에는
쉴 틈마다 한 달이 버티기로 균형을 단련하고 해질녘에는 골목길에서 10분 산책하며 노을빛을 어깨로 받으세요. 저녁에는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 좋은 지방을 채우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다. 찬물에 톡 넣어 혈관을 깨우는 족욕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하루 20분 남짓의 작은 행동이 3달 뒤엔 큰 기둥이 되어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일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그 빛이 발등을 따스히 깨우는 순간, 평소라면 침대 가장자리에서 한참 망설이셨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발끝이 포근하고 허벅지가 바닥을 밀어 올릴 때 무거운 돌덩이 대신 잔잔한 탄력이 느껴집니다. 어제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몸속 엔진을 돌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마음에도 봄이 스며듭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하는 설렘이 피어납니다.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를 돌며 사진을 찍고 해질녘엔 동네 연못을 한 바퀴 걸어 물결 위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는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끝에 마지막 부탁을 올립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제 휴대전화를 살포시 내려놓고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창문까지 걸어 다녀오시겠습니까? 발끝에서 허리까지 퍼지는 부드러운 온기가 오늘의 결론을 몸속 깊이 새겨줄 것입니다. 두 다리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 남은 날들이 한층 가벼워지길, 그리고 다시 찾아올 어느 봄날의 활짝 핀 벚꽃 아래서 환한 웃음으로 인사드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